얼굴도 지방흡입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볼의 하단과 이중턱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시술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선 얼굴 지방흡입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사진을 몇 케이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볼 하단이 많이 개선이 됐죠. 많이 갸름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볼 하단의 볼륨감이 많이 감소되면서 좀 갸름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분도 볼 하단의 볼륨감이 감소된 것도 느껴지지만 이중턱 턱선이 좀 올라가면서 좀 타이트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이분도 볼 하단이 좋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턱 끝에서 목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조금 안 예쁜 라인이 있다가 얼굴 지방을 편 다음에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시술한 분 중에 아마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분인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서 잘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 지방흡입을 하면서 이분은 턱 끝이 좀 빈약해서 흡입을 하면서 동시에 턱 끝에 지방 이식을 하신 분이고요. 보시면 볼륨이 상당히 개선된 것이 보일 수가 있죠. 자, 얼굴 지방흡입으로 좋은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분들은 제가 시술한 분들 중에서도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인 분들이긴 하지만 포토샵 하지 않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지방흡입이 체계적으로 시술된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숙련된 시술자가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마케팅이 또 지능화되다 보니까 잘못 선택을 해서 어설픈 시술자를 만나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분들을 보면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지방흡입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의 특수성이나 좀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술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진 않았죠. 하지만 숙련된 시술자들이 시술을 하면서 안정성이나 효과를 좀 많이 알려주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시술을 하고 있고요. 광고에도 얼굴 지방흡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볼륨의 감소, 두 번째는 피부의 리프팅, 타이트닝에 의한 결과입니다. 얼굴은 몸통 쪽보다는 지방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서 실제 지방 감소에 의한 변화는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또 얼굴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변화라도 굉장히 좋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위가 되겠죠. 몸통 쪽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피부의 리프팅, 타이팅이 됩니다. 얼굴 피부를 리프팅을 해주어서 안쪽으로 모이고 위로 좀 올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겠죠. 얼굴 피부를 리프팅하거나 타이팅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과 시술법들이 알려져 있죠. 공통적인 원리는 피부의 세포를 새로 만드는 공장, 피부층에 있는 공장을 상처를 주거나 또는 자극을 주어서 새살을 돋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탄력세포가 많이 재생되면 이것들이 피부를 좀 수축시키고 위로 올리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효과를 위해서 다양한 화장품들이 사용되고 또 마사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사실은 효과는 미미하고요. 의학적인 시술도 많이 있죠. 다양한 주사법들이나 레이저, 고주파 등의 어떤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실을 피부층에 삽입해서 이 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장을 자극하게 하는 그런 시술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레이저가 나오는 어떤 그런 선 같은 구조를 안쪽에 피부층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시술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 흡입대에 리프팅 시술을 추가로 해주는데 이 리프팅 시술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고가의 어떤 다른 리프팅 시술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술이 좀 숙련된 시술자를 만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얼굴 지방흡입은 지방의 감소가 없이 이 리프팅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얼굴 지방흡입의 일반적인 시술 범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지방흡입에서 가장 흔하게 시술되는 곳은 볼의 하단하고 이 턱 및 이중턱 부분이죠. 우선 볼 하단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분은 그렇게 많이 돌출이 심한 분은 아니지만 역광대 쪽으로 약간 돌출이 있다가 그 아래쪽으로 약간 들어간 듯한 느낌이 오고, 그 바로 밑에서부터 턱까지 돌출된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볼의 하단 시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볼륨을 줄이고 안으로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갸름한 턱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참고로 볼의 하단을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술들이 시도가 되죠. 그 다른 의학적 시술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참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제일 안쪽으로 그 턱뼈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 턱뼈를 움직이는 저작근 근육이 있습니다. 턱뼈와 근육. 그리고 그 위층에 이제 위쪽에 지방층이 있죠. 그 위쪽으로 피부층이 있겠고요. 이런 구조들이 볼륨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쪽을 볼륨을 줄이고 갸름하게 만들려면 이 구조들을 좀 줄이는 방법들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턱에 있는 뼈를 줄이는 시술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큰 수술이 있는데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위쪽으로 근육을 줄이는 시술은 보톡스 시술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층으로 지방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방을 줄이는 시술들은 여러 가지가 광고되고 시도가 되지만 가장 탁월한 것이 지방 흡입이죠. 광고되는 것들에 비해서 대부분의 시술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방 흡입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층으로 피부층을, 여기는 이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수술이라서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차선책으로 사용되는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시술들에서는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좀 잘 드렸고요. 굉장히 상황이 나빠서 또는 필요해서 뼈를 잘라내거나 또는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라면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줄이고 또 지방흡입하면서 이루어지는 리프팅 시술로 피부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면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고요. 더불어 필요에 따라서 근육에 보톡스를 맞는 시술 정도가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볼 하단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시술되는 것이 턱 및 이중턱 부분이 되죠. 사진에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볼 하단이 되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이중턱 부위, 턱 하단이 되겠죠. 이 부분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나타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디자인을 잘해서 시술을 하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을 줄이고 피부를 타이트닝하는 시술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근육을 성형해주는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 수술이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략을 좀 하기로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볼 하단에 시술 없이 아래턱 이중턱 부분만 디자인을 해놨죠. 이렇게 시술을 하실 분이고요. 이분도 범위가 동일하게 이제 돼 있는데, 주황색 부분이 이제 턱 끝에 이제 동그랗게 이제 그림을 그려 놓았죠. 이 부분에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중턱 부분에 지방 흡입을 하고 턱 끝은 지방 이식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턱끝 지방 이식을 할 때 채취하는 지방은 얼굴에서 채취하는 지방은 쓰지를 못해요. 몸통 쪽에서 따로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얼굴 흡입 때 나오는 지방 흡입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파괴돼서 나오고 양도 굉장히 적어서 이식을 할 정도로 질이 좋은 그런 지방 세포를 채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동시에 시술을 하더라도 지방 이식하는 것은 몸통 쪽에서 따로 채취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의 결과는 개인마다 좀 많이 다르겠죠. 얼굴이라도 지방이 많은 분들은 그런 좋은 또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변화를 잘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방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술로 효과가 있을지, 이것은 이제 시술자 상담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 탄력도가 좀 약해서 리프팅을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지에 대해서도 시술자와 좀 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나이가 드시거나 해서 탄력도가 너무 약한 분들은 시술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고요. 아무튼 경험이 많은 시술자와 좋은 상담을 하고 시술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흔하게 시술되는 이 두 가지 범위 말고도 옆광대 부위를 시술할 때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부위에 추가돼서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옆광대 부분이 표시되어 있죠. 자, 이 옆광대 부분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뼈 때문에 만들어지는 돌출이기 때문에 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만들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미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은 그 특수성 때문에 아주 약간의 변화라도 본인들이 좋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덜 돌출되게 만드는 그런 화장법이나 마사지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것들과 달리 실제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역시 시술자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술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또 다른 부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눈에 그 외측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이보다 바깥쪽은 얼굴 지방 흡입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그 안쪽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쪽은 얼굴 표정근 등 좀 복잡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시술할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경험이 많지 않은 시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간혹 이 부분을 조금 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 바로 아래쪽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오히려 볼륨이 감소하는 부분이라서 지방흡입으로 볼륨을 줄이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 아래쪽으로 조금 보기 싫은 볼륨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흔한 경우가 지방 이식을 한 후에 약간 변형이 되면서 그 원래 지방을 넣었던 위쪽보다 아래쪽이 오히려 처지면서 볼륨감이 생겨서 모양이 더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얼굴 지방흡입을 통해서 피부 타이트닝을 하고 안에 있는 그 구조물을 조금 감소시켜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 상담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팔자주름 위쪽으로 볼륨감이 또 좀 안 좋게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가벼운 터치로 약간의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얼굴 지방흡입을 위한 절개는 뭐 상처를 많이 낼 필요는 없고요. 귀 아래쪽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서 2mm 정도의 작은 상처를 내서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턱 끝 좀 아래쪽으로 상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턱 밑에 이 중앙 부분을 시술하기 위해서 여기에 상처를 좀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저나 일부 시술자는 이 상처를 만들지 않고 말씀드린 그 귀밑 상처로만 해서 말씀드린 모든 부위에 시술을 다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턱 끝에 어떤 이런 상처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간혹 좀 이게 험하게 남는 분들이 있고, 이왕이면 상처가 없는 게 더 보기가 좋으니까 가능하다면 상처를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굴 지방흡입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삽입되는 봉도 굉장히 가는 봉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몸통 쪽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시술할 때 어떤 분들은 손으로만 시술하는 분이 있고 또 자동화된 기계를 쓰는 분들도 있죠.
근데 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술자가 자기가 훈련된 자기가 쓰기 편한 어떤 상태로 시술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얼굴 지방흡입도 마찬가지로 뭐 기기나 방법, 테크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술자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만족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얼굴 지방흡입은 수술 직후에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수술 당일은 수술 준비 작업 시에 넣은 그 수액 때문에 얼굴이 빵빵하게 보이지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이 수액이 다 빠져나가고요. 보통 몸 쪽은 시술하고 나서 붓기가 직후에도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얼굴은 그게 별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붓기가 직후에도 굉장히 심하지가 않고 또 시간이 지나서도 많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다만 이 붓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몸통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하고요. 멍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수술한 부분에 약간 푸르스름한 정도의 어떤 그런 기운만 좀 보이게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지방흡입에서 그 예상되는 짙은 멍이 없기 때문에 수술했다고 이제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연하게 그 정도가 멍이 드는 분들이 일반적이고요. 간혹은 이 멍이 좀 내려와서 모여서 이 부분에 조금 멍이 약간 진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생기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저분하게 조금 보이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분 케이스를 좀 사진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수술 다음날 또 며칠 후의 모습입니다. 조금 보이면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요. 다행히 요즘은 또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그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역광대 쪽을 시술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멍이 좀 잘 보입니다. 이 부분에 시술을 한 다음 날이나 그 며칠 좀 지나면서부터는 좀 얻어맞은 것처럼 이 눈 주변에 좀 멍이 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좀 실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은 약간 효과는 되게 좋고 여기 아래쪽 시술하면서 추가하는 게 별로 큰 일은 아닌데 이 멍 때문에 약간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좀 거짓말 또 핑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몸통 쪽보다는 시술 직후나 며칠 후에 그런 나타나는 모양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얼굴은 시술 자체도 좀 섬세하고 부드럽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얼굴에 또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얼굴 지방흡입은 수술이라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되고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얼굴 지방흡입의 전후 사진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수술하는 분은 아니고 수술 전에 디자인하는 과정을 제가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과정을 좀 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굴에 중앙선을 긋고 있죠. 그리고 볼 하단과 턱 밑부분을 경계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턱 끝에 지방을 줄이면 안 되니까 그 경계 부위를 잘 표시를 해야 되고, 자, 이게 이제 볼 하단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반대쪽도 그리고요. 수술하는 분은 아니지만 열심히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동그란 부분만 시술하는 분도 있습니다. 턱 밑 수술을 하지 않고 앵글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볼륨을 줄이려고요. 자, 이제 턱 밑 범위를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게 넓이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수술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런 표시를 하고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하려고 그림 범위를 좀 추가하고 있죠. 자,
이분은 사실 필요는 없는 분인데 역광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고요. 반대쪽도 자 이렇게 디자인을 마쳤고요. 그리고 볼 턱선 제일 돌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서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흡입을 하면 되겠죠. 자, 좀 낯설기는 하지만 얼굴 지방 흡입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